자, 이제 오후장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랑 약간 비슷하죠. 수급 상황도 그렇고요. 어떻게 접근을 또 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뉴스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성원입니다. 네, 어제도 제가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국내장이 단기 상승한 이후에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큰 폭에서는 부정적인 건 아니니까 이걸 염두에 가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계속 의견 유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큰 추세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 최악의 그 평들이 많았던 여기저기 막 무너진다 막 이랬던 그 9월 30일 그리고 이제 10월 1일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단기로 끊어서 보는 것도 있고 뭐 중기 뭐 그리고 뭐 장기 이렇게 보는데 장기는 항상 제가 긍정적으로 아주 재밌게 말씀드리죠. 연봉 보시면 추세는 이어진다. 근데 지금 이제 긴 한 2년여의 이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추세가 이제 12월 연말 연초에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과정들이 중간중간 이 과정들을 끊어 보면은 재밌을 거예요. 다 이렇게 올라오는 기간들을 이제 나눠 보면은 떨어지기 전, 그러니까 막 공포심이 제일 심할 때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니까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지금 한 1년여의 흐름을 보면 네,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전체적인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뭐 수급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살아났다 이러는데 어쨌든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뭐 우리가 이평선 차트를 많이 보잖아요. 네, 이런 이평선들도 완만하게 지금 다시 정배열로 가는 구간으로 이제 막 들어온 거예요. 어제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드렸죠.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또는 투자자분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아직 봄, 이제 봄 뭐 이렇게 보일 거다 이랬는데 지금 전체는 추세는 좋습니다. 좋은데 자 올라올 때 보면은 제가 항상 뭐 그런 좀 경계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2주 전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2주 전에 지난주인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12일부터 한 17일 사이에 수급이 변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외국인 수급들이 강하게 지금 받쳐주는 거는 계속 유지가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어디 안 갔습니다. 크게 있는데 차익을 실현하는 욕구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수급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좀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공교롭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맞물려서 가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수급의 변화가 나온 건 크게 이 지금 추세를 망가뜨리는 그런 건 없지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금 약간의 쉬어가는 게 유지가 된다. 뭐 약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좀 보면서 관망도 전략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조금 참아내는 과정이 또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올라올 때 보면은 기분 좋게 가다가 좀 아쉽게 내려오고 또 지겹게 네, 바닥을 그 구간에서 다지고 근데 그 바닥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지금 뭐 우리가 기술적으로 차트를 볼 때 이평선 많이 보는데 5일선의 이격이 조금씩 벌어진다? 그러면 이 하락이 멈추고 다시 5일선이 네, 살아나는 흐름에서 봐도 늦지 않습니다. 건강만 유지하면 우리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투자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먼저 오늘은 좀 드리고요. 오늘 시장 뭐 미국 시장 영향 받아서 우리도 뭐 계속 추세가 단기 추세가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곤 있지만 네, 지금은 올라가는 추세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다는 거를 좀 명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 뭐 좋을 건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도 그렇고 거의 비슷해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재방송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외국인 기관 다 매도하고 선물 계약에서도 지금 7천 계약 이상 계속 점점 매도가 우위입니다. 그러면 오후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면 오후에도 시장은 더 약세가 계속 이어지거나 더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그렇게 흐르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환율도 최근에 많이 내렸었지만 오늘 전일 대비해서는 또 뭐 1% 가까운 급등도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도 좀 아쉽지만 쉬어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시장에서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뭐냐면 그냥 예전에 하락하는 장,
하락장에서는 다 무너지는 게 나오고 네, 지지 라인이 없고 그런데 지금은 산발적으로 뭐 작은 테마가 움직이면서 정말 어제 두더지 게임 얘기를 드렸잖아요. 막 날뛰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쫓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심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제가 뭐 약간 뭐 자랑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제 단타 대회에 나가서 제가 우승한 경력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단타 대회 나가서 정말 게임하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은 지금 쫓아다니는 건 좀 힘들 거란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거 하나 잘못 쫓아갔다 물릴 수가 있어요. 오늘도 뭐 뜬금없이 뭐 뜬금없다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잠깐 이게 이슈가 될 거란 예상은 있었는데 네, 교과서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뜹니다. 뭐 애니 능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비상교육 이렇게 산발적으로 테마들이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재밌게도 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이 예스24 교과서를 파는 곳이거든요. 이런 회사들도 지금 반등이 마치 준비됐다는 듯이 차트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도 나오고 있는데 뭐 예스24라든가 또는 EBS 이제 교과서를 더 중시하는 뭐 킬러 문항 삭제라니까 사교육보다 공교육 강조하니까 EBS를 봐야 된다. 근데 EBS는 상장이 안 됐죠. EBS의 뭐 시스템을 뭐 클라우드 서비스, IT 서비스를 했던 이력이 있는 뭐 쌍용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뭐 거래가 몰린다든가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근데 기존의 추세가 거래량이 별로 없던 애들은 제한적인 상승, 그러니까 윗꼬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직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산발적으로 계속 종목들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시장이 그렇게 뭐 무너지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양하게 섹터가 순환되고 있다.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은 좀 기다렸다 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오전 시장의 특징이 계속 어제와 비슷하게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 파악 끝났고요. 그럼 오후장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오후에도 내 계좌를 회복할 수 있는, 요즘은 이제 수익보다는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방법들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시장 분위기 안 좋고 수급까지 안 좋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쉬면 됩니다. 그럼 지키는 게 되니까 네, 가장 네, 네, 현문 우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우리는 시장을 계속 뭐 대응하면서 극복하고 또 나갈 거니까 흔들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 뭐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시장은 당연히 우상향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뭐 메이저 이슈가 없잖아요. 빅 이슈가 지금 없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오늘 이제 뭐 의회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월의 메시지를 보고 또 뭐 시장이 반응할까 뭐 이러는데 제한적인 변동성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항상 강한 네, 매파적인 성향, 뭐 중립을 하지만 매파적인 거에 가깝게 계속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표를 했었죠. 뭐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게 뭐 1회냐 2회냐 아니면 7월에 동결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건데 결과를 보고 대응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뭐 메시지는 명확하게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또 재밌게 봐야 될 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투자자들의 심리, 이 투심은 꺾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는 거는 시장은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수급들이 들어올 것 같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벌써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죠. 그게 뭐냐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돈이 들어와서 잠깐 이렇게 흔들릴 때 눈치를 보고 거래 대금이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균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뭐 이렇게 돈이 좀 들어오면 실적들이 좀 괜찮아지는 회사가 있죠. 증권회사들. 네, 그 증권사들 주가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4분기 이후에 1분기, 2분기 점점 실적이 또 개선되고 있습니다. 뭐 키움증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 그 키움이나 뭐 삼성증권, 그다음 미래에셋증권 다 실적들이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증권회사 섹터들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오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통령 순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프랑스 가서 뭐 예상대로 우주항공부터 해서 다방면으로 협력에 대한 뭐 메시지가 오고 가고 그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조금 더 관심 있는 거는 프랑스 다음에 가시는 곳 베트남인 것 같아요. 베트남에 가서 이제 그 공산당 서열 1위, 네,
회담을 하잖아요. 근데 경제인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미국 갔을 때만큼 이렇게 대규모로 가는 것 같은데 베트남이 우리나라를 롤 모델로 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비슷합니다. 베트남도 지금 낙후된 시골들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강점인 거를 좀 우리가 거기다 뭐 전수, 뭐 MOU를 해주거나 뭐 전수를 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네. 인프라 관련 그리고 뭐 통신 기반된 이런 시설들 관련된 것도 봐야 되고요. 또 방산 관련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 뭐 아픈 과거긴 하지만 베트남전 이후에 무기가 현대화된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이 어제 이렇게 막 반응들이 나왔잖아요. 가서 이제 또 뭔가 실적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방산주부터 해서 또 베트남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뭐 태양광 쪽에도 관심이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도 베트남에 가서 이제 태양광 판넬 내고 만드는 동남아 지역에다 이제 진출을 하려고 준비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 통신 인프라 그리고 이게 다 융합되면 뭐가 되죠? 스마트 시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관련된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마침 조금 전에 이제 그 속보가 하나 떴는데 원희룡 장관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재건도 그렇고, 예, 사우디에 또 가신다는 얘기가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그런 좀 섹터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앞에서 형일 전문가님께서 그 테슬라 슈퍼차저 관련해서 자세하게 재밌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테슬라 관련해서 이 충전소 요 섹터도 하나의 테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분야도 좀 잘 봐야 되는데 예전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뭐 충전소 관련해서는 휴맥스 홀딩스, 그다음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오늘은 S트래픽, S트래픽이 뭐 대장을 오늘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뭐 대유 플러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해서는 뭐 유라테크라든가 뭐 동양 EMP 그리고 뭐 아모센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직류 장치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스위치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도 있으니까요. 뭐 충전소 관련해서도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이야 뭐 브랜드 파워나 시장 점유율에서도 우위를 보이지만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 실제로 원래 있던 큰 회사들 있죠. 뭐 포드라든가 뭐 GM이라든가 우리나라 현대차라든가 모델들이 다 전기차로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테슬라는 뭐 예상에도 지금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점유율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충전 시스템에 대한 거를 아마 확보하려는 선점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앞으로 이 주유소처럼 사방에 전국 곳곳 세계에 계속 퍼질 거니까 이 충전소 관련해서도 좀 관심 있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조가 기반된 성장 산업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충전소 관련해서는 계속 앞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좀 얘기가 조금씩 또 나오는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올해 안에 이제 파일럿 사업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또 이제 나오는데 오늘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나라가 강점은 잘 만들고 빨리빨리잖아요. 모듈러 주택 벌써 반응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스마트 시티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감을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후 시장에 관련된 꿀팁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목표가 도달 종목 체크하겠는데요. 자, 세 종목이나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게 1월 초에 얘기를 해주셨던 실리콘투입니다. 무려 7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수익률이 보시다시피 거의 200% 가깝게 나 있고요. 그다음 5월에 WCP 4차 목표가 도달. 수익률 52%, 그리고 4월 말에 성광밴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수익률 역시 20% 가깝게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목 추가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익절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실리콘2는 제가 마지막 목표가 7,200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리콘2는 이별입니다. 이별이고요. 물론 더 갈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뭐 실적도 괜찮고 탄탄하고 지금 뭐 시장 분위기도 좋은데요.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시간도 또 좀 낭비가 되는 것도 있고 다른 종목을 또 찾아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룬이 또 이별을 좀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해야겠죠. 약간
배 아프긴 하지만 지금 14만 원 갈 것 같긴 한데, 네. 실리콘투는 여기서 뭐 이별을 하고 만약에 욕심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원금은 빼놓으세요. 나머지는 없던 돈이 생긴 거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뭐 만 원 근처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네, 지금 너무 빨리 네, 좀 미래를 앞당겨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별을 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성광밴드. 네, 성광밴드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선기자재 계속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말고 머니투데이 위클리 투자노트 네, 거기서도 자꾸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 조선주 관련해서 계속 기자재를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조선주는 조금 너무 바닥에 있고 예, 무겁기도 하고 근데 지금 예상대로 잘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갈 길이 좀 남아 있는데요. 성광밴드는 다음 목표가 17,0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업황도 더 나아지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WCP도 네, 목표가를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음 목표가도 설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목표가는 네, 77,000원 설정하겠습니다. 제가 원고 보내드린 거에서 오늘 시세가 좋으니까 조금 더 상향을 해서 77,000원 설정하고 네, 대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종목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잘 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주 넘어갈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충전 관련된 종목인데요. 동양 ENP라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이 시세를 보면은 최근에 거래가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안 들어오다가 이번 구간에서 크게 한번 들어왔는데 그 전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조금씩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을 차트로만 봐도 네, 예쁘게 지금 차트를 정배를 만들고 크게 한번 이제 거래가 들어왔고 그 위에 이 윗꼬리를 어떻게 이제 정복을 할지 이 기술적으로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직류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충전기, 파워 서플라이 등 하고 이제 어댑터 등 이런 전원 공급 장치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이나 뭐 캐논이나 소니, 하나큐셀 같이 이제 거기다 또 충전기 만드는 이 휴맥스까지 주요 거래처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이제 앞으로 모바일이나 이제 TV에서 벗어나서 이 태양광이나 전기차 관련으로 사업을 좀 다변화하고 있고 이 무선 충전 관련해서 이제 좀 양산 이 체제도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 이 충전 관련해서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고 확장이 되면 동양 EMP도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회사고요. 또 작년에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클레어라고. 그래서 지금 실적도 기반이 돼 있고요. 네, 추세도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요 동양 EMP를 가져왔고 목표가를 일단 22,000원 1차 설정하고 손절가는 17,900원 설정하고 대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양 ENP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